오징어 외계인의 스포츠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손흥민 선수의 퇴장 사건에 대해서 좀 집중 조명을 할 건데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이제 손흥민이 왜 퇴장을 당했는지 그거부터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후반 32분이죠. 그 상대방 공격을 하다가 볼이 차단돼서 그 이호비 선수가 역습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달라들어서 뒤에서 공을 뺏으려고 막 달라들어서 경합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태클이 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호비가 이제 고메즈 선수에게 패스를 먼저 하고 그 과정에 고메즈 선수에게 이제 달려들어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태클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다리를 뭐 골절을 시키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발목 다리 쪽에 정강이 쪽에 종아리 쪽에 이제 살짝 터치가 되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리에 선수가 2차 태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오리에 선수가 고메즈 선수의 그 오른쪽 발이죠. 오른쪽 발을 밟으면서 넘어지는 과정에 발이 골절이 됐습니다. 발목이 골절되고 골절된 후에 이제 탈구가 돼서 어, 에버튼 홈페이지에서 공식 발표하기에는 이 발목 골절 후 탈구가 돼서 이게 수술이 필요하고 5일날 수술을 한다고 해요. 5일날 수술을 하고 한 완쾌되는 데까지는 뭐 빠르면 2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봤을 때 재활 기간까지 이제 예정을 하면 올 시즌은 좀 복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뭐 선수 생명이 뭐 끝날 정도의 굉장한 뭐 큰 부상이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수술이 잘 돼서 빨리 회복이 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그 이청용 선수도 실질적으로 정강이뼈 복합 골절이 되면서 그거 이제 뭐 핀도 받고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쳤는데 그래서 이제 재활을 거쳐서 이제 복귀는 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손흥민 선수가 가장 우려할 만한 뭐 선수 생명이 끝나서 이걸 이제 평생 죄책감으로 달고 살아야 되는 이런 거는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손흥민이 뭐 자책하는 모습으로 퇴장하는 것까지 사진을 잠깐 봤고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가장 그 우리들이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퇴장 정리를 해버리면 안드레 고메즈 부상 정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발목 골절로 인한 발목 탈구입니다. 그래서 수술 완쾌까지 2개월에서 8개월 소요가 되고 뭐 진짜 재활 기간까지 감안하면은 조금 한 1년 정도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술이 잘 되고 하면 좀 조금 더 빨리 복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메즈 선수가 빠르게 쾌유하는 게 뭐 우리 선수든 손흥민 선수든 뭐 고메즈 선수 당사자든 서로를 위한 이제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복 행위냐 의도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32분 한 2, 3분 전에 고메즈 선수와 볼 경합 과정에서 고메즈 선수의 팔꿈치에 손흥민이 이제 뺨 볼이죠. 얼굴 부분 강타를 당해서 그 입안에서 이제 뭐 치아랑 부딪히면서 출혈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손흥민이 나름대로 좀 흥분은 한 것 같습니다. 파울도 얻어지지 않고 그래서 심판이 그거를 파울을 불었거나 경고를 줬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되면서 조금 서로가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의도하진 않았죠. 이제 그 살인 태클은 아닌데 태클 자체가 뭐 선수를 아예 담그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백 태클이 들어가고 살짝 종아리 그 정강이 쪽에 조금 닿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 오리에 선수가 2차 태클을 하고 발을 밟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이제 그 발이 밟혀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진 게 아니라 골절이 된 거죠. 발목이 꺾이면서 발목 골절이 되고 그로 인한 이제 탈구까지 돼서 들것이 들어가서 교체가 돼서 퇴장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의도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원인은 되긴 했지만 그게 뭐 직접적으로 가해할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사고, 불운한 사고죠. 그 작년 시즌에 그 해리 케인 선수도 비슷한 걸로 해서 발을 밟히면서 이제 골절은 아니고 발목이 이제 접질러지는 그런 게 이제 나왔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심해져서 완전 꺾여버려서 골절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복 행위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리에 선수 거의 바짝 붙어서 볼을 뺏으려고 했는데 그때 태클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패스가 되고 조금 거리가 있어서 늦은 감이 있는데 고메직이 달라붙으면서 무리하게 이제 좀 백태클이 들어갔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닿으면서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이건 의도한 건 분명히 아니고 작정하고 담그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 어찌 됐든 간에 어느 정도 흥분한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분하면서 그게 조금 뭐 응징 개인적으로는 응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볼을 뺏으려고 이제 볼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볼을 터치 못하고 백태클이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흥분을 가라앉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심판도 책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거를 미리미리 이제 파워를 부르고 경고를 주고 해서 선수들이 흥분을 자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세 경기 출장 정지는 좀 피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드 카드 자체도 태클 자체가 살인 태클이었다고 하면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경고가 먼저 주어지고 경고 후에 이제 선수가 크게 부상이 당했기 때문에 레드 카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VAR 뭐 교신이 있었나 그런 거는 그 이쪽 프리미어 리그에서 VAR과는 무관하게 퇴장이 됐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건 무관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세 경기 출장 정지는 피하기 어렵고 이제 뭐 출장 정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가 다쳤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전 영상에도 짚어드렸지만 그 작년 시즌에 그 올해 한 2, 3월 달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이제 챔스 끝나고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한 경기 마지막 경기 전이죠. 남기 전에 한두 경기 남기 전에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레르마 선수 콜롬비아 선수에게 일부러 이제 레르마 선수가 작정을 한 거죠. 손흥민을 흥분시키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주심이 안 보는 사이에 명치를 가격해서 넘어뜨리고 어깨를 일부러 강타하고 여러 번의 이제 파울을 알게 모르게 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때 VR이 있었다고 하면 뭐 그런 걸 냈었겠지만 그건 없었고 그래서 교묘하게 그런 반칙을 하면서 손흥민을 심리전에 말려들게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다이어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뭐 경고를 안 주면서 퇴장이 안 되고 결국에는 손흥민이 좀 부상 차원에서 타겟이 되면서 레르마 선수가 이제 공을 손흥민이 짚는 과정에서 뭐 지연행위 하지 말아라 하면서 팔꿈치로 등짝을 가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손흥민이 극도로 흥분해서 밀치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지단도 예전에 뭐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탈리아 선수 키엘린 선수에게 지금 유벤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키엘린 선수에게 동생에 대해서 뭐 이상한 욕설 같은 거를 듣기 불편한 그런 욕설을 듣기 때문에 박치기를 해서 퇴장을 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묘한 심리전에 이제 실력적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그 심리전을 통해서 뭐 퇴장을 경고를 뭐 받게 한다거나 퇴장을 유도해서 정상적인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좀 더티한 플레이이긴 한데 또 어느 정도 이제 전술로 본다고 하면은 전술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 바람직하진 않고 페어플레이 좀 정신이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한데 이런 것에 계속 말려든다고 하면 쟤는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앞으로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심리전에도 말려들지 않는 모습을,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조금 뭐 심판은 문제가 있지만 손흥민도 좀 그 흥분감을 자제를 못한 게 이런 불상사가 난 원인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게 확실히 좀 마인드 컨트롤하는 부분을 키울 필요는 있다고. 그래서 뭐 지단이든 메시든 네이마르든 뭐 모든 선수들이 뭐 훌륭한 선수들이 겪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호날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력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분명히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좋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단도 말려들었던 부분이고 네이마르든 메시든 모두 겪었던 부분인데 이런 걸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잘 대처하길 바라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자책하는 손흥민과 이제 뭐 우리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인 데미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고메지 선수의 부상 정도와 빠른 복귀 이런 게 좀 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발목 골절로 인한 탈구이기 때문에 발표도 뭐 빠르면 2개월, 길게는 8개월 한 이제 더 길게는 뭐 재활 기간까지 1년까지 이제 소요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선수 생명이 뭐 끝날 정도의 아주 심각한 부상이다. 이렇게는 좀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청용 선수도 정강이뼈 복합골절 이제 심각한 부상에서 이제 선수 생명이 끝나는 어떤 막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현대 의술로 잘해서 예전 같진 않지만 예전의 전성기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메즈 선수의 이제 장래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쾌유해서 복귀하는 게 손흥민과 우리의 선수의 이제 정신적인 데미지에 있어서도 회복하는 부분 이런 거에도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이제 세 경기 EPL 프리미어 리그 이제 뭐 세 경기는 못 뛰기 때문에 이 차범근 감독의 대기록을 넘는 거는 이제 주중에 열리는 지베즈다와 이제 원정 경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기를 뭐 뛰게 할지 쉬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자책하는 모습, 우는 모습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뭐 이렇게 뭐 누굴 책망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담그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볼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축구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태클이 뭐 태클이 무리했다기보다는 태클 과정에서 발을 밟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지지 못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발목이 꺾여버렸기 때문에 뭐 우리의 탓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은 축구 경기에서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를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흥분했던 부분은 분명히 이제 손흥민이 어느 정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거를 뭐 손흥민 넌 이따구로 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그 극도로 본인 자체 본인은 때문에 뭐 선수 생명이 이 선수 한 시즌 망가졌다 뭐 선수 생명이 끝날 것 같다 이런 자책감은 좀 떨칠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만 짚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외계인 영상 앞으로도 이제 이런 스포츠 관련해서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